서울시는 앞서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이른 출근길에 나서는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새벽 도봉산부터 영등포까지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해 왔는데요. 지난 6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 승객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운행 시간을 재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지하철 첫 차가 앞당겨지면 시내버스와의 환승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5시 첫 차는 서울 구간에만 적용되고요. 또 지하철 정비 시간을 고려해서 막차 시간도 30분 앞당겨집니다. 서울시는 시내 구간이 아닌 수도권 구간의 지하철 조정은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정집입니다. 어린아이가 울면서 침대에 엎드려 있는 아빠를 흔들어 깨우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아빠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갑자기 거실로 나가더니 선반을 뒤적이는데요. 다시 침실로 돌아오더니 아빠의 입 안에 무언가를 쏙 넣어줍니다. 알고 보니 당뇨 투병 중이던 아빠에게 저혈당 쇼크가 왔던 건데요. 아이가 포도당 알약을 가져와 아빠에게 먹여주고 씹도록 도와준 겁니다. 아이의 발빠른 대처로 다행히 아빠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SNS를 통해서 딸은 겨우 2살이지만 그동안 아빠가 아플 때마다 약 먹는 걸 보고 방법을 알았던 것 같다면서 우리 부부에게 이런 딸이 선물로 와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제 일본도 후쿠시마 등 곳곳에서 30도를 웃도는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기후현 등 일부 지역은 35도 등 7월 한여름 수준이었는데요. 때이른 무더위에 열사병 환자도 나왔습니다. NHK에 따르면 기후현에서만 7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해 평균 열사병 사망자가 10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집에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를 아끼려고 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쿄도는 폭염에 시민들이 에어컨을 더 자주 켤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번 여름 수도 요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고풍스러운 누각 지붕에서 기와장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이내 거대한 먼지구름과 함께 기와 더미들이 와르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현지 시간 16일 중국 안후이성에 있는 명중도 고루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는데요.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람객과 시민들 쪽으로 붕괴 잔해들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명중도 고루는 명나라 시대에 건립돼 600년이 넘은 문화재인데요. 지난해 3월 우리 돈 6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완료했지만 1년여 만에 기와지붕 대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누각 주변을 봉쇄하고 전문가를 급파해서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응원 인파와 쏟아지는 환호 속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한 남성. 35일 만에 호주 대륙 횡단에 성공한 영국 출신의 울트라 마라톤 선수 윌리엄 구찌입니다. 그는 지난달 15일 호주 서부 퍼스에서 출발해서 현지 시각 19일 호주 동부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 도착했는데요. 하루 평균 100km씩을 달려서 무려 3,800km를 완주한 셈인데 이는 2023년에 세운 39일 호주 횡단 기록을 나흘이나 앞당긴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윌리엄이 이런 극한 도전에 나선 이유는 바로 2018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위해서였는데요. 횡단 내내 아킬레스건 부상 등에 시달렸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잡았고 실제로 이번 도전의 성공으로 기부금 2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서 암치료협회에 모두 기부했다고 합니다. 벽돌 기둥에 교황 레오 14세의 즉위식 때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이곳.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홈구장인 레이트 필드인데요. 최근 이 구장 149역 19열 2번 좌석이 특별한 성지로 등극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지난 2005년 지인과 함께 이 좌석에서 월드시리즈 1차전을 직관했는데요. 당시 모습은 중계 화면에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많은 이들로부터 그때 교황이 앉았던 그 자리를 확인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는데요. 이에 구단 측은 해당 좌석을 교황 특별석으로 만들고 좌석 근처 기둥에 헌정 그림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화이트삭스는 지난해에 이어서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 레오 14세가 구단의 오랜 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응원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빌보드 매거진은 현지 시간 20일 제이홉 씨가 등장한 5월호 표지와 화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제이홉 씨는 과거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표지를 장식한 데 이어 이번엔 솔로 가수로서 단독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한국 남성 솔로 가수가 빌보드 매거진 표지에 실린 건 2012년 강남스타일 열풍을 일으킨 싸이 씨 이후 두 번째입니다. 매체는 제이홉 씨에 대해 무대 위에서 압도적 존재감과 눈에 띄는 퍼포먼스로 오랫동안 주목받는 스타라고 평가했고요. 표지 촬영과 함께 진행된 인터뷰에서 제이홉 씨는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겐 긍정적 에너지를 주길 바란다며 대중이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더 확장된 음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래다줘서 고마워요. 배우 고 김세론 씨의 마지막 영화 기타맨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오는 30일 극장 개봉을 확정하면서 어제 감독과 배우들이 참석한 언론 시사회가 열린 건데요. 기타맨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음악 영화로 극중 김세론 씨는 인디밴드의 키보드 연주자 역을 맡았습니다. 김세론 씨는 이번 영화에서 안정된 연기력으로 작품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감독은 촬영 당시 김세론 씨가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연기를 할 때만큼은 무척 즐거워 보였다고 고인을 떠올렸습니다. 한편 시사회는 유족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유족 측은 김세론 씨 어머니의 건강 문제 등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히트곡 고래의 꿈으로 사랑받는 가수 바비킴 씨.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바비킴 씨가 모 대학교를 찾아 게릴라 콘서트를 개최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바비킴 씨는 관객 100명을 모아야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제작진의 미션을 받고 홍보에 임했지만 이날 모인 관객은 4명에 그쳤는데요. 결국 인원을 채우지 못해 공연은 무산됐고 이후 이날 대학에 다른 행사가 있어 학생들이 공연장에 오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제작진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가수와 관객, 시청자까지 모두를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바비킴 씨는 직접 댓글창에 글을 남겨 팬들의 마음이 오히려 고맙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음엔 많은 관객 앞에서 공연하겠다고 말했습니다.